네, 안녕하세요. 승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볼 종목은 금양입니다. 금양 주주분들 꼭 집중 좀 부탁드리고요. 이 금양이라는 기업은 저는 2022년 5천원대 일단 매수 사인이 나갔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에요. 아마 2022년 3월 달이었을 거예요. 2170 배터리 관련 이슈가 처음으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그냥 전기 자전거라든지 전기 킥보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라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삼성 SDI에 비해서 브랜드 파워가 많이 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가 봐야 저는 이쯤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4,000원, 5,000원대 제가 추천을 해서 요때 한번 팔았었거든요. 이때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단기간에. 예를 5,000원에서 팔아서 2만원대 위에서만 팔았더라도 그때 굉장히 큰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인데, 콩고, 리튬 광산, 그리고 이제 몽골 리튬 광산, 그때 리튬주가 2023년 작년 초에 워낙 핫했었어요.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었고요.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이런 리튬 관련주 종목들이 대부분 저점에서 뭐 4배, 5배 올라갔던 때라 리튬 관련 바람을 타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 진출한다는 소식도 그때 전해지면서 4,000원, 5,000원대 주가가 19만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어요. 말 그대로 좀 오버슈팅이 크게 나왔던 때입니다. 리튬 가격 하락으로 대부분 2차전지 캐즘 플러스 리튬 가격 하락으로 작년 7월 달 고점을 찍고 대부분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밀렸어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은 기본이었죠. 이렇게 쭉 밀리다가 그래도 한 7만원대 초반은 지지를 계속 해줬습니다. 박스권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게 바로 기대감 때문이죠. 왜 이 기장에 배터리셀 공장을 짓고 큰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캐즘 플러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전 불안감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올해 3월 달에 버틴 게 좀 신기했었는데 그나마 선방을 좀 했었고요. 제가 6월 1일 날 영상을 찍었을 때 최대한 빨리 8, 9만원대에서는 탈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66,000원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금량 5만원 부근까지는 밀려도 이상하지 않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고품질 2차전지 개발 양산 준비 중이죠. 기장에 지금 공장이 한 70% 정도 지어졌고요. 6만 평 이상 어마어마한 공장 부지 축구장 10개라고 하죠. 물론 이제 자금이 가장 문제예요.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팔고 차입을 해서 한 6천억, 7천억 정도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한 6천억 정도 부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L&D 센터까지 다 1조 2천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멀었고요. 자원개발과 이제 콩고나 몽골 자원개발, 그리고 세계 유일 울트라 하이니켈 단결적 양극재 양성에서 SM랩이죠. 지분인수 등 주가를 충분히 이제 선반영 받은 금액이 지금 3조대입니다. 근데 SM랩이 이제 투자 첫 해부터 손상 차익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네이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차익이 났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SMD뿐만 아니라 콩고 광산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리튬 가격이라든지 하락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양극재뿐만 아니라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이 고점 대비해서 60, 70%, 7, 80% 빠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고요. 특히 유동부채가 이제 유종 자산보다 더 많아서 올해 감사 보고서에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이제 뭐 재무적으로 좀 불확실 요소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진행으로 재무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긍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보다 주행거리가 44%, 600km 정도 되는 4695 배터리 내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1월 아니면 3월이라고 해요. 2170 배터리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회사 측 이야기예요. 목표에 말 그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뭐 금량을 얘기하는 게 금량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은 기간이
앞당겨지거나 정확하게 되는 걸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몇 달 정도 딜레이 될 확률이 높다.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하고 주가를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무적으로 최근 1년 동안 50% 넘는 하락, 그리고 최근 한 달, 석 달 동안 고점 대비해서 24% 하락을 했습니다. 과연 뭐 더 빠질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드시는 분 많을 텐데, 저는 아직 이 시가총액 3조 8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미래 가치를 너무 많이 땡겨오지 않았나. 특히 자금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최대 주주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블록딜 받아줄 기간이 없다 하면 최악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까지도 저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감사보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에서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미기재에서 기재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 꼭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회사는 아직까지도 2차 전지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리튬 관련 매출은 전무하다. 그리고 이 팔포제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최근에 소재 관련 종목들은 전부 안 좋습니다. 소재 가격이 작년보다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규모 적자 이후로 1분기까지도 큰 적자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재무적 불확실성은 주주분들 꼭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장밋빛 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캐짐이 끝나고 적어도 저는 금량이 대규모 수주를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이제부터 수주 받았으니까 공장 잘 돌아가겠지. 이제 그때부터는 공장 가동률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최근 60일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기관은 중립이고 외인들은 모아놓은 물량들을 계속 팔고 있고요. 한마디로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수급이다. 주가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추세적으로 한번 밀렸다가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직전 고점을 올 3월이죠. 2, 3월부터 한 번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13만 원대 고점을 찍고 한 번도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다. 계속 저점을 계속 이제 내려가면서 반등 아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누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 추세선 한번 이탈됐을 때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만 원 부근까지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 주요 수급 자체가 개인입니다. 개인들 이제 아래 공포라고 하잖아요. 경기 침체되고 이제 2차 전지가 당분간은 가기 힘들다는 공포 심리가 극대화된다면 한번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적어도 이제 공매도를 제외한 개인들이 신용 물량이라도 한번 털어내야지만 주가가 바닥을 좀 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2차 전지 관련 테마, 소재 관련 테마 지금 신규 진입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신규 진입하려면 적어도 금량이 이제 대규모 수주 공시 또는 캐즘이 이제는 끝나간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그리고 적어도 리튬 가격이 10만 톤당에 이제 10만을 돌파했을 때 잡아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량 보유자분께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닐까요? 그래마 최대한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종목을 좀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에 사랑에 빠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8만 그냥 보내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금량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 종목 제가 받아서 다시 한번 영상 제작해서 올릴 거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정보는 앞으로 제가 계속 이 금량 뿐만 아니라 종목들 지켜보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전 올 하반기 템베거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비만 관련 대장주로 10배 오른 제2의 펩트론이고요. 미 대선까지 적어도 3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종목이냐 하면 하반기 이제 황제 테마 탑3가 있습니다. 미 대선 테마 눈여겨보셔야겠죠. 당연히 트럼프 관련 우크라 재건, 그리고 해리스 관련 마리아나 테마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마리아나 관련해서 우리바이오와 오성 첨단 소재, 그리고 우크라 재건은 SG, 데모,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정도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전력시장, 전력기기, 원전 포함 에너지 관련 종목 꼭 하반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료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상단의 번호로 문자 8 또는 황제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이 하반기 황제 테마 탑3 모두 다 자료집 보내드릴 겁니다. 꼭 지금 늦지 않게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텐베거 투자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배 이상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그리고 전방 산업의 폭발적 성장, 그리고 글로벌 패러다임이 부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 시장, 지배구조 등 회사가 탈바꿈할 때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변화되는데요. 올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가 10배가 올랐습니다. 중국 최대 전구체 기업 CNGR 최대주주 등극하면서 2차 전지 산업 진출한다는 이슈 때문에 1,400원짜리 1,300원대에서 14,000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제2의 펩토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펩토론 같은 경우도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동안 87,000원, 8,000원 구간에서 87,000원 10배 오르는데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릴 회사도 신약 개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비만 및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중입니다. 당연히 먹기만 해도 많이 먹어도 체중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요. 위급이나 젯바운드 비교 결과 높은 체중 감소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감염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등 치료제 후보 물질도 개발 중이라 앞으로 나올 기술 이전 등 호재가 무궁무진한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개인 히스토리를 완료하고 하단에서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8,900원대 기존 고점을 곧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앞자리가 4자, 5자로 바뀌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최대 대선, 미 대선 전 3배 정도 수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단의 번호로 숫자 8번 꼭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황제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면서 정확한 매매 타이밍까지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